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유효 시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영장은 지난번보다 시효가 길기 때문에 언제 영장이 집행될지 주목됩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간부들이 잇따라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내부 균열이 감지됩니다. 자, 오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관저경비 책임자인 이진아 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시죠. 송사영 기자, 두 사람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진아 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해 6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2차 소환조사 요구 끝에 출석한 건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2차 조사에는 왜 응하신 거예요? 일단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진아 본부장은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간부로 지난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TF 책임자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군과 경찰까지 동원해 3차 저지선을 세우고 영장 집행을 막았는데요. 경찰은 군인과 경찰 동원 등의 업무를 이 본부장이 진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관저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하고 사표가 수리된 점을 고려해 박 전 경호처장을 긴급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들부터 경찰 조사에 협조하면서 경호처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경찰의 3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죠. 여기에 경호처 내부에 영장 집행 막으면 처벌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오전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강경파 김성훈 차장은 동요하는 경호처 분위기를 앞서서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법원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법적 근거도 자세하게 쓰인 글이었습니다. 이 같은 글이 경호처 내부에 동요를 일으키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삭제를 지시해 글이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죠. 네, 경찰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정 실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합참 결심 지원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비서실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가 조사를 받은 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려던 공조수사본부의 계획은 일단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박 전 처장의 사임으로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가 주도하는 경호처 지휘부가 경호처 내부의 불만과 동요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경호처의 실질적 1인자가 된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찰 출신인 박종준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입니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MBC에 김 차장은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스타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가 총기를 휴대하고 인간띠로 결사항전에 나선 게 김 차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김성훈 차장과 함께 야권이 주목하는 인물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소위 김건희 라인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들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한몸 패밀리로 불린다며 윤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관저에서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25명 안팎의 경호관들을 이들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건너뛴 채 총기와 실탄 지급을 논의하는 등 결사항전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예.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로 연설을 해서 분위기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 차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요새화가 진행 중인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성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성훈 차장 지휘 아래 경호 업무 수행에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의 불만과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 소환에 불응하는 강경파 지휘부의 체포 여부가 영장 재집행 시점과 성공 여부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핵심 증거는 블랙박스인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기까지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블랙박스에는 비상시에 필요한 보조 배터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적으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메이데이를 외친 건 오전 8시 59분. 그리고 4분 뒤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블랙박스에 전혀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랙박스는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상태가 온전한 음성 기록 장치를 자체 분석해 지난 4일 4분간의 기록이 없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뿐 아니라 음성 기록 장치까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로 함께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두 기록 장치에서 모두 최후의 4분간의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종실에서 인위적으로 블랙박스를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 운항 중에 함부로 뽑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 처벌받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 전문가들은 엔진 2기가 모두 작동을 멈추면서 전력 공급이 끊겨 블랙박스가 꺼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비해 항공기 블랙박스에는 비상용 보조 배터리 설치가 지난 2018년부터 의무화됐는데 사고기는 그 이전에 제작돼 예외였습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에는 보조 배터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가 다 안 됐다는 거는 네. 무슨 전기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든 비행 기록 데이터든 이런 것들을 글로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냈다는 거예요. 사고 조사위는 블랙박스의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관제 기록이나 공항 CCTV 같은 자료로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 기록이 누락된 만큼 앞으로 원인 규명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를 진압하면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피령으로 비운 집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며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LA 현지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최초 7개로 번졌던 산불 중 3곳이 진압됐지만 다시 2곳에서 산불이 시작하면서 현재 6곳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하나의 산불이 바람을 타고 인근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산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을 태웠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는데 실종자가 많아서 수색이 시작되면 인명피해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 10,000채의 건물이 파손되면서 재산 피해는 600억 달러, 우리 돈 88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Sort of find throughout the rubble
I believe this stuff is my great-grandmother's sort of china and dishware that she gave to my mom. 산불 확산에는 물 부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탓에 소화전 탱크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불을 코앞에 두고도 물을 뿌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But they also don't have water in their trucks, and so they have been setting up pumps that go from the pools and the neighbors on either side of this house.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뒤로 거대한 산불 연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연기와 미세한 잿가루가 퍼지면서 공기의 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 최악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LA 전역에 연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기청정기 재고는 동이 났고 방진 마스크가 귀해지면서 사재기도 일어났습니다. We always get them, and then they're gone. Like the big chains, they're all ran out already. 대피령으로 비운 집에 정전까지 겹치면서 경보기나 보안 카메라 작동이 멈추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방제 대피 구역에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발효됐습니다. Looting has zero tolerance. Looting or exploiting in the disaster areas will not be tolerated. 이 와중에 한 남성이 케네스 지역에서 방화 혐의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이 지역 최초 산불도 이 남성의 소행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정보기술 전시인 CES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 핵심은 인공지능, AI를 결합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기술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켜면 사용자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스스로 골라줍니다. 반지나 시계와 연동된 침대는 잠을 자는 사람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목소리를 인식하는 TV를 통해 자신만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안성까지 갖췄습니다. 가구와 가전에 인공지능, AI를 더해 편리함과 기능성을 극대화한 건데 10년 전 제시된 스마트홈의 개념이 진화한 셈입니다. 올해 CES에선 홈 AI를 채워줄 실제 제품이 본격적으로 소개됐습니다. AI가 그럼 우리 제품 쪽에 들어갔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자동 완성입니다. 특히 로봇과 AI의 결합은 이번 CES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딴 휴머노이드로부터 인간의 업무를 대신할 기능형 로봇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LG 역시 지난해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로봇이 이제 크게 보면은 가정용, 산업용, 산업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게 그 경계가 상당히 좀 벌러리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누기도 좀 힘든 정도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AI 업계에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위상도 재확인됐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시대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는 관련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If you picked 20, I think a whole bunch of us would believe it. But what we're interested in is we want to help the industry get there as fast as possible. 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과 관련해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납품 테스트와 관련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고 SK의 경우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빠르다는 평가에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 CES가 나흘간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CES는 단순히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게 들여다보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